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감히 한국의 우주기술을 건드렸던 일본이 지금 국가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평소 중립을 지키던 나토 기술검증국조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재검증 대상국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이 그동안 한국 몰래 숨겨왔던 H3 로켓 실패 은폐와 데이터 조작, 그리고 한국을 국제적으로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외교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 한국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라는 단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실패 보고서까지 전면 공개하며 투명성으로 세계를 감동시킨 한국. 결국 나토는 한국을 A등급 정보신뢰국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전 세계가 통쾌해한 한국의 사이다 참교육. 도대체 47일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의 희망찬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2025년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7시 42분. 브뤼셀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무겁고 회색빛이었다. 나토 본부 전략기술검증국 3층 엘리엇 크라우스의 사무실. 51세의 엘리엇은 커피 한 잔을 들고 복도를 걸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32년간 이곳에서 일하며 그는 수백 건의 기술 보고서를 검증해왔다. 미사일 사거리, 레이더 성능, 위성 궤도 분석. 그가 다루는 건 숫자였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까진 그랬다. 사무실 문을 열자 책상 위에 두꺼운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다. 발신자는 일본 외무성. 엘리엇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봉투를 집어들었다. 무게감이 심상치 않았다. 이게 뭐지? 봉투를 뜯자 3개의 보고서가 쏟아져 나왔다. 대한민국 누리호 발사체의 ICBM 전용 가능성에 대한 긴급 경고. 아리랑 7호 위성의 군사정찰 목적 및 지역 안보 위협 평가. 한국 우주 프로그램의 투명성 결여와 나토 차원의 대응 필요성. 엘리엇은 천천히 첫 장을 펼쳤다. 보고서는 정교했다. 도표, 그래프, 수치 분석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가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누리호 3단 재진입 각도 34.7, 페이로드 중량 대비 추력 비율 1.87 ICBM 기준치 초과. 아리랑 7호 해상도 0.3m 이하 추정 군사정찰 목적 명백. 숫자들이 너무 깔끔했다. 32년간 기술 보고서를 본 사람의 직감이었다. 진짜 데이터는 지저분하다. 오차가 있고 애매한 구간이 있고 약로 추정됨이라는 표현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마치 누군가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숫자를 끼워 맞춘 것처럼 느껴졌다. 엘리엇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다. 브뤼셀의 비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다. 재진입 각도 34.7. 그는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켰다. ESA 유럽 우주국 위성 추적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누리호 3차 발사 기록을 검색했다. 화면에 궤도 데이터가 떴다. 3단 최종 궤도 700km 원궤도 유지. 재진입 기록 없음. 엘리엇의 손가락이 멈췄다. 재진입을 안 했는데 재진입 각도가 나와. 그는 다시 일본 보고서를 펼쳤다. 34.7도라는 숫자는 여전히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하지만 ESA 데이터에는 그런 값이 존재하지 않았다. 엘리엇은 천천히 보고서를 덮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뭔가 숨기고 있군. 그는 책상 서랍에서 빨간 형광펜을 꺼내 보고서의 핵심 수치에 하나씩 줄을 그었다. 34.7도, 1.87, 0.3m 이하, 3개의 숫자. 이 숫자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47일간 엘리엇 크라우스가 해야 할 일이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2025년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9시 15분. 엘리엇 크라우스의 사무실. 엘리엇은 책상 앞에 앉아 일본 보고서를 다시 펼쳤다. 빨간 형광펜으로 표시된 숫자들이 그를 계속 자극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ESA 위성추적본부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ESA 위성추적본부, 클라라 호프만입니다. 클라라 나야. 엘리엇. 오, 엘리엇.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에요? 엘리엇은 보고서를 응시하며 천천히 말했다. 한국 누리호 3차 발사 데이터 있지? 네, 물론이죠. 2023년 5월 발사건이요? 맞아. 그거 3단 재진입 기록 있어? 전화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없는데요? 3단은 700km 원궤도에 정상 투입됐고 현재도 궤도 유지 중이에요. 재진입 계획 자체가 없었어요. 엘리엇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재진입 각도 34.7라는 수치는 34.7요? 클라라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다. 엘리엇,
그 수치는 ESA 데이터 어디에도 없어요. 그 한 문장이 사무실 안을 채웠다. 엘리엇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잠시 말이 없었다. 창밖에서는 브뤼셀 시청의 종소리가 울렸다. 오전 9시 30분을 알리는 소리였다. 클라라. 네.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지. 전화 너머로 클라라가 짧게 웃었다. 당연하죠.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건 사람이에요. 엘리엇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클라라. 곧 자세한 자료 요청할게. 언제든지요. 그런데 엘리엇, 클라라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그 수치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엘리엇은 책상 위에 일본 보고서를 내려다보았다. 아직은 말 못해. 나중에 설명할게.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겼다. 엘리엇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건 사람이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32년간 이곳에서 일하며 그는 수많은 정치적 압박을 받았다. 동맹국을 배려하라는 요구, 민감한 수치를 조정하라는 암시, 결론을 부드럽게 만들라는 제안들. 하지만 엘리엇은 단 한 번도 숫자를 바꾼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정치인이 아니라 과학자였으니까. 그리고 과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었다. 엘리엇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그가 나토에 입사한 첫날, 그의 멘토였던 독일인 과학자 하인리히 슈미트 박사가 써준 문장이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다. 진실은 허락이 필요 없다. 엘리엇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진실은 허락이 필요 없어. 엘리엇은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만들었다. 파일명 일본 보고서 검증 프로젝트. 그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첫 문장을 타이핑했다. 본 검증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과학적 데이터에만 기반한다. 엔터를 치고 그는 두 번째 문장을 입력했다. 진실만이 최종 결론의 기준이 된다. 엘리엇은 화면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32년 전 하일리히 박사가 그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엘리엇, 자네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잊지 말게. 우리는 진실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지. 엘리엇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일리히. 우리는 진실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그때 사무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다. 엘리엇? 나토 외교안보실 정책분석관 장 마르크 대샹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44세의 프랑스인 외교관으로 엘리엇과는 1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였다. 일본 보고서 받았어? 엘리엇은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봤어. 장 마르크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다. 엘리엇, 이거 심상치 않아. 뭐가? 일본이 이 보고서를 우리한테만 보낸 게 아니야. 유럽 각국 외무부, 미국 국방부, 심지어 독일 총리실에도 직접 보냈어. 동시다발적으로. 엘리엇의 눈빛이 굳어졌다. 정치적 압박이군. 그것뿐이 아니야. 장마르크는 목소리를 낮췄다. 미국 국방부에서 벌써 연락 왔어. 일본은 핵심 동맹국이니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엘리엇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장마르크, 자네는 뭐라고 답했어? 장마르크는 엘리엇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뭐라긴. 우리는 데이터로 판단한다고 했지. 엘리엇도 미소를 지었다. 잘했어. 하지만 엘리엇, 장마르크의 표정이 다시 심각해졌다. 이거 쉽지 않을 거야. 일본과 미국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 압박이 거세질 거라고. 엘리엇은 책상 위에 일본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압박이 거세지든 말든 내가 할 일은 하나야. 뭔데? 엘리엇은 보고서를 장마르크에게 건네며 말했다. 진실을 찾는 거지. 장마르크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잠시 엘리엇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 고마워. 장마르크가 사무실을 나가자 엘리엇은 다시 혼자 남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브뤼셀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엘리엇의 마음속에는 이미 한 가지가 분명해지고 있었다. 진실을 선택하는 사람들만이 마지막에 살아남는다. 2025년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나토 본부 회의실. 엘리엇은 기술검증팀 5명과 함께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일본이 제출한 3개의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누리호 재진입 각도 34.7, 페이로드 비율 1.87, 아리랑치로 해상도 0.3m 이하. 엘리엇은 레이저 포인터로 하나씩 가리키며 말했다. 이 3개의 핵심 수치, 전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ESA 데이터와 대조해서 교차 검증하세요. 팀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엘리엇, 일본 측에 출처 확인 요청은 했나요? 어제 공문 보냈어요. 아직 답 없습니다.
답이 없다고요? 네. 기밀사항이라는 답변만 왔어요. 회의실이 술렁였다. 엘리엇은 팔짱을 끼고 말했다. 기밀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진짜 기밀이거나 아니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출처가 없거나. 회의가 끝나고 엘리엇이 복도로 나오자 장 마르크가 급하게 다가왔다. 엘리엇, 큰일이야. 뭔데? 일본 대사관에서 긴급 면담 요청 들어왔어. 오늘 오후 3시. 엘리엇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긴급 면담? 응. 그것도 대사관 1등 서기관이 직접 온다고 해. 뭔가 급하긴 하네. 장마르크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연락 왔어.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내일 전화회의 요청했어. 엘리엇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움직이네. 그것뿐이 아니야. 장마르크는 태블릿을 꺼내 뉴스 화면을 보여줬다. 일본 정부, 한국 우주 프로그램 투명성 문제 제기. 나토 회원국의 한국 발사체 기술 검증 요청. 엘리엇은 화면을 읽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언론 플레이까지 시작했군. 엘리엇,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일본이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건. 장마르크가 말을 멈췄다. 엘리엇이 그를 바라봤다. 뭔가 숨길 게 있다는 뜻이겠지. 같은 시각 서울 청와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침통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책상 앞에는 외교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가안보실장이 앉아 있었다. 일본이 나토에 우리를 고발했다는 겁니까? 외교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대통령님. 누리호와 아리랑치로를 군사 위협으로 규정한 공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명은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우리가 뭘 숨겼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떳떳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과기정통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통령님, 하지만 나토 검증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이재명은 장관을 바라봤다. 장관님, 예, 대통령님. 우리 연구진들 밤새워가며 누리호 만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실패하고 그래도 포기 안 하고 결국 성공시킨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재명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 사람들이 뭘 숨기겠습니까? 숨길 게 있으면 애초에 성공 못했어요. 그는 창밖의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실로 증명하도록 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여주라고 전하세요. 외교부 장관이 물었다. 그럼 나토 검증단이 온다면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공개가 아니라. 이재명은 돌아서며 말했다. 투명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숨길 것이 없으니까요. 2025년 10월 15일 오후 3시 나토 본부 면담실. 엘리엇은 일본 대사관 1등 서기관 앞에 앉아 있었다. 서기관 옆에는 우주안보 담당 참사관이 동석했다. 서기관이 정중하게 말문을 열었다. 크라우스 감독관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기관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저희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혹시 의문이 있으십니까? 엘리엇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기술 검증은 항상 의문에서 시작합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저희 보고서는 매우 신중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요청했습니다. 서기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출처 말씀이십니까? 네. 재진입 각도 34.7, 이 수치의 출처를 알고 싶습니다. 그건 서기관이 참사관과 눈빛을 교환했다. 기밀사항입니다. 기밀이라면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통해. 엘리엇은 서기관의 말을 끊었다. 서기관님. 네. 나토 기술검증국은 신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판단합니다. 서기관은 잠시 말이 없었다. 엘리엇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출처를 밝히실 수 없다면 저희는 다른 방법으로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면?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서기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한국에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엘리엇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면담이 끝나고 일본 측이 떠난 후 장 마르크가 들어왔다. 어땠어? 출처를 끝내 밝히지 않더군. 그럼. 엘리엇은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한국 측에 공식 서한 보내. 나토 기술검증단 방문 협조 요청. 장 마르크의 눈이 커졌다. 진짜 한국 가려고. 데이터를 직접 봐야지. 하지만 미국이랑 일본이 가만 안 있을 텐데. 엘리엇은 키보드를 치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건 그 사람들 문제고 내 문제는 진실을 찾는 거야. 같은 시각 고흥 나로우주센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운 영본부 단장 박진우는 청와대에서 온 지시 문서를 읽고 있었다. 나토 검증단 방문 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시오. 숨길 것이 없으므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박진우는 문서를 덮고 창밖의 발사대를 바라봤다.
30년간 로켓을 만들어 온 그였다. 실패도 많이 했고 비난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는 연구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토 검증단 방문 예정. 모든 데이터 공개 준비. 실패 보고서 포함. 숨기지 말 것. 연구실에 있던 후배 엔지니어가 물었다. 단장님, 실패 보고서까지 다 보여줘도 됩니까?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패를 숨기는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없어. 우리는 실패를 통해 배웠고, 그래서 성공했어. 하지만, 우리가 떳떳하면 돼. 박진우는 창밖의 누리호 발사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스스로를 증명하니까. 2025년 10월 15일 밤 11시, 엘리엇의 사무실. 엘리엇은 한국에서 온 이메일을 읽고 있었다. 나토 기술검증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필요하신 모든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발사 데이터, 설계도, 실패 보고서, 시설 접근 권한 포함. 일정 조율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엘리엇은 화면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숨길 게 없다는 건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는 답장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11월 초 방문 예정. 세부 일정 협의 요청. 엔터를 치고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브뤼셀의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은 알고 있었다. 별은 언제나 거기 있다. 구름 너머에. 2025년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 나토 본부 대회의실. 엘리엇은 프로젝터 앞에 서서 기술정책 검증팀 앞에서 발표했다. 누리호 13차 발사 데이터를 ESA 추적 기록과 대조한 결과 일본 보고서의 핵심 수치 3개가 모두 실제 데이터와 불일치합니다. 화면에 비교표가 떴다. 일본 주장 재진입 각도 34.7. ESA 데이터 재진입 기록 없음, 궤도 유지 중. 일본 주장 페이로드 비율 1.87. 한국 공개자료 1.34. 회의실이 술렁였다. 정책팀장이 물었다. 그럼 일본 보고서가 틀렸다는 겁니까? 최소한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으니까요. 그때 문이 열리며 장 마르크가 급히 들어왔다. 엘리엇, 일본 대사관에서 또 연락 왔어. 긴급 면담 요청. 엘리엇은 한숨을 쉬었다. 뭐라고? 이번엔 대사가 직접 온다고. 오후 4시 면담실. 일본 대사와 가와무라 시냐 우주안 보실장이 앉아 있었다. 대사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크라우스 감독관, 우리 보고서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유감입니다. 불신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하지만 출처를 계속 요구하시는 건. 엘리엇이 말을 끊었다. 대사님, 출처 없는 데이터는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게 나토의 원칙입니다. 가와무라가 끼어들었다. 재진입 각도 34.7는 기밀정보원 기반입니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검증도 불가능하군요. 하지만 동맹국으로서의 신뢰는 데이터로 증명됩니다. 침묵이 흘렀다. 대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감독관님, 한국 방문을 고려 중이시라던데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엇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투명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게 전부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엘리엇은 잠시 대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럼 더 가봐야겠네요. 같은 시각, 고흥 나로우주센터. 박진우 단장은 연구진 30명을 모아놓고 말했다. 나토 검증단이 다음 주에 옵니다. 뭘 보여드려야 합니까? 전부요. 전부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1차 발사 실패 원인, 2차 부분 성공 데이터, 3차 성공 전 과정, 설계도 엔진 테스트 영상, 내부 회의록까지. 숨기는 거 없습니다. 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단장님, 실패 부분까지 다 보여주면 약점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박진우는 창밖의 발사대를 바라보며 말했다. 실패를 숨기는 건 비겁한 겁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배웠어요. 그게 우리 힘이에요. 그는 연구진들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다. 투명성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2025년 10월 19일 토요일 새벽 1시, 엘리엇의 사무실. 엘리엇은 노트북 앞에 앉아 한국행 항공편을 검색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였다. 크라우스 감독관. 네. 한국 방문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검증 차원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그들을 난처하게 하는 건. 엘리엇은 조용히 말했다. 저는 동맹을 검증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검증합니다. 하지만 차관보님, 제 업무는 정치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엘리엇은 한숨을 쉬고 창밖을 바라봤다. 브뤼셀의 새벽은 고요했다. 그는 항공권 예약 버튼을 눌렀다. 브뤼셀 인천 11월 3일 출발. 화면에 예약 완료 메시지가 떴다. 엘리엇은 작게 중얼거렸다. 직접 가서 확인한다.
2025년 10월 28일 월요일 밤 11시 엘리엇의 자택. 브뤼셀 외곽. 엘리엇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한국행 출발까지 6일 남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나토 사무총장실. 크라우스 감독관.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일 오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참석 부탁드립니다. 주제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한국 방문건입니다. 엘리엇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이메일 알림이 떴다. 미국 국방장관실에서 온 공식 서한이었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나토 검증 과정에서 동맹 관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요청합니다. 엘리엇은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신중한 접근이라. 그는 책상 위에 일본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빨간 형광펜으로 표시된 34.7라는 숫자가 여전히 선명했다. 거짓말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라는 소리잖아. 다음 날 오전 10시 나토 본부 회의실, 사무총장, 정책실장, 외교안보 담당들이 둘러앉았다. 엘리엇은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무총장이 입을 열었다. 크라우스 감독관, 한국 방문이 정말 필요합니까? 네. 현장 검증 없이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정책실장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 모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외교 문제입니다. 저는 외교관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결정이 동맹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엘리엇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제가 거짓 데이터를 사실로 인정하면 동맹 관계가 유지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게 아니라 일본이 제출한 수치는 ESA 데이터와 맞지 않습니다. 출처도 밝히지 않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사무총장이 한숨을 쉬었다. 크라우스 감독관, 우리는 정치적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엘리엇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32년 전 멘토 하일리히 박사가 써준 문장이 적힌 첫 페이지를 펼쳤다. 다이 WAHRHEIT BRAUCHT KEINE ERLAUBNIS. 진실은 허락이 필요 없다. 그는 노트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32년 전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제 멘토가 해준 말입니다. 진실은 허락이 필요 없다. 저는 그 원칙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엘리엇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치적 현실이 과학적 진실보다 중요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회의실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11월 3일 한국으로 갑니다. 오후 3시 엘리엇의 사무실. 장마르크가 들어왔다. 엘리엇, 괜찮아? 괜찮아야지. 하지만 위에서 엄청 압박하던데. 엘리엇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장마르크, 자네는 왜 이 일을 해? 뭐? 왜 나토에서 일해? 월급 때문? 경력 때문? 장마르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진실을 지키고 싶어서. 엘리엇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그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야. 그는 책상 위에 한국 자료를 집어들었다. 한국은 실패 보고서까지 전부 공개하겠다고 했어. 설계도 엔진 데이터, 내부 회의록까지. 이게 진짜 투명성이야. 일본은 출처도 안 밝혀. 기밀이라는 말만 반복해. 장마르크는 한숨을 쉬었다. 엘리엇, 솔직히 걱정돼. 이거 잘못되면 내 경력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데? 엘리엇은 장마르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 양심. 같은 시각 서울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안보 수석과 과기정통부 장관을 불렀다. 나토 검증단 방문 준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KARI에서 전면 공개 태세입니다. 일본과 미국 반응은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떳떳하면 됩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국민들이 믿고 응원한 기술입니다. 숨길 이유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 됩니다. 외교안보 수석이 물었다. 혹시 불리한 부분이 드러나면? 이재명은 고개를 저었다. 진실은 불리하지 않습니다. 거짓만 불리할 뿐이죠. 밤 11시 엘리엇의 자택. 엘리엇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 모레면 한국으로 떠난다. 32년 경력이 흔들릴 수도 있다. 동맹국들의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을. 그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진실을 따르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2025년 11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 엘리엇은 입국장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한국 측 관계자를 만났다.
크라우스 감독관님 환영합니다. KARI 국제협력실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고흥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네, 빠를수록 좋습니다. 차는 곧바로 고속도로에 올랐다. 3시간 거리였다. 차 안에서 엘리엇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브뤼셀에서 온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다. 장마르크 무사히 도착했어. 조심해. 나토 정책실 최종 보고 일정 확인 요청. 일본 대사관 면담 재요청. 엘리엇은 휴대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한국의 가을 풍경이 지나갔다. 산, 들판, 작은 마을들. 멀리 서해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오후 5시 30분 나로우주센터. 차가 정문에 도착하자 박진우 단장이 직접 나와 있었다. 크라우스 감독관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엘리엇이 악수를 청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우는 엘리엇을 센터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엘리엇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누리호 13차 발사 데이터가 펼쳐졌다. 박진우가 설명했다. 2021년 1차 발사 3단 조기 종료로 목표 궤도 미달. 2022년 2차 발사 위성 모사체는 궤도 진입했으나 페이로드 분리 문제 발생. 2023년 3차 발사 완전 성공. 엘리엇이 물었다. 1. 2차 실패 원인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박진우는 태블릿을 건넸다. 수백 페이지의 실패 분석 보고서가 담겨 있었다. 이건 내부 기밀 아닙니까? 기밀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사실로 증명하라고. 엘리엇은 보고서를 넘기며 감탄했다. 엔진 연소 불안정 분석, 산화제 공급 오류 데이터, 개선 설계 과정 모든 것이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정도 수준의 공개는 처음 봅니다. 박진우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걸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엘리엇은 발사대로 향했다. 저녁 노을 속에 우뚝 선 누리호 4호기가 보였다. 4차 발사는 언제입니까? 11월 27일입니다. 3주 후죠. 제가 직접 볼 수 있습니까?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일정을 맞춘 겁니다. ESA에도 실시간 검증 참여 요청했습니다. 엘리엇은 발사대를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 투명성이구나. 맘십시 숙소. 엘리엇은 노트북을 열고 브뤼셀의 장마르크에게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국 측 협조 수준 최상급. 실패 데이터 포함 전면 공개. 일본 주장과 실제 데이터 간 불일치 확인. 4차 발사 현장 검증 예정.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일본 외무성 가와무라 시냐였다. 크라우스 감독관, 한국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엘리엇은 창밖의 발사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합니다. 하지만 가와무라 실장님, 일본도 이 정도로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엘리엇은 조용히 말했다. 투명성으로 경쟁하시죠. 전화를 끊었다. 엘리엇은 창밖의 별을 바라봤다. 브뤼셀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 쏟아져 있었다. 그는 작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숨기지 않는 나라는 이렇게 다르구나.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새벽 2시 벨기에 다름슈타트 ESA 위성추적본부 클라라 호프만은 세 개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커피잔은 이미 5번째였다. 화면에는 누리호 3단의 궤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고도 698.4km, 궤도 20률 0.0012, 속도 7.56kms. 그녀는 일본이 제출한 보고서를 열어 비교했다. 일본 주장 재진입 각도 34.7. 재진입을 안 했는데 재진입 각도라니. 클라라는 마우스를 클릭해 2023년 5월부터 현재까지의 궤도 변화를 그래프로 출력했다. 완벽한 원궤도였다. 재진입 징후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수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그녀는 일본 보고서의 다른 수치들도 하나씩 검증하기 시작했다. 오전 9시 ESA 주간 회의. 클라라는 분석팀장 앞에서 발표했다. 일본이 제출한 누리호 관련 수치 3개. 모두 우리 데이터와 불일치합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재진입 각도 34.7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단은 현재도 궤도 유지 중입니다. 둘째, 페이로드 비율 1.87은 한국 공개 자료 1.34와 다릅니다. 일본은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요. 셋째는 아리랑치로 해상도 0.3m 이하는 추정치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걸 군사정찰 목적 명백이라고 단정했어요. 팀장이 물었다. 그럼 일본 보고서는 틀렸다는 건가? 클라라는 화면에 비교표를 띄우며 단호하게 말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건 사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오후 3시 엘리엇에게서 이메일. 클라라, 한국에서 확인한 결과 일본 수치는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27일 누리호 4차 발사 때 실시간 추적 가능합니까? 궤도 정확도를 직접 검증하고 싶습니다. 클라라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가능합니다. ESA 추적망 총동원하겠습니다. 발사 후 1분 단위로 궤도 데이터 전송합니다. 그녀는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다. 한국이 투명하게 보여준다면 진실이 드러나겠지. 같은 날 밤 11시. 클라라는 연구실에 혼자 남아 아리랑치로 예상 궤도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한국은 12월 초 발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일본 보고서의 주장을 하나씩 체크했다. 일본 주장 해상도 0.3m 이하 군사정찰 위성. 그럼 프랑스 플레이아데스 네오는 0.3m인데 상업위성이잖아. 클라라는 세계 주요 고해상도 위성 목록을 불러왔다. 미국 월드뷰 -3 0.31m 상업. 프랑스 플레이아데스 네오 0.3m 상업. 이스라엘 에로스 -C 0.3m 상업. 독일 엠비셋 0.25m 상업. 다들 0.3m 이하인데 상업위성이네. 일본은 왜 한국만 군사위성이라고 하는 거지? 그녀는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다. 이중잣대야. 11월 12일 엘리엇에게서 추가 연락. 클라라, 한국 연구진 만났습니다. 그들은 실패까지 전부 공개했습니다. 일본은 H3 실패 원인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클라라는 화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엘리엇. 숨기는 쪽이 문제야. 그녀는 ESA 내부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일본 제출 한국 우주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 검증 결과 1. 재진입 각도 34.7 ESA 데이터 없음 조작 가능성 2. 페이로드 비율 1.87 출처 불명 3. 아리랑치로 군사위성 주장 이중잣대 상업위성 기준 무시. 그녀는 문서를 저장하고 엘리엇에게 전송했다. 메시지 한 줄을 덧붙였다. 엘리엇, 데이터가 당신 편입니다. 11월 20일 클라라의 연구실. 동료가 물었다. 클라라, 요즘 한국 데이터만 보는 것 같은데? 응, 흥미로워. 왜? 클라라는 모니터를 가리켰다. 이 나라는 숨기지 않아. 실패도 성공도 전부 투명하게 공개해. 그게 뭐가 대단한데? 클라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투명한 나라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거든. 11월 26일 발사 전날 밤. 클라라는 ESA 추적팀 전체에게 지시를 내렸다. 내일 새벽 1시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전 추적망 가동. 1분 단위 데이터 수집. 궤도 정확도 실시간 계산. 이렇게까지 해야 돼. 클라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누가 진실을 증명해. 그녀는 모니터를 켜고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설정했다. 발사까지 남은 시간 42,317. 클라라는 작게 중얼거렸다. 한국 보여줘. 내가 옳다는 걸. 챕터 8펀 언드게임즈 누리호. 눈앞에서 증명되다.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새벽 12시 30분. 고흥 나로우주센터 관제실. 엘리엇은 박진우 단장 옆에 앉아 있었다. 관제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발사대의 누리호가 조명을 받으며 서 있었다. T-30분. 관제 요원의 목소리가 울렸다. 박진우가 엘리엇에게 말했다. 감독관님,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ESA와 공유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숨길 게 없으니까요. 엘리엇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다. 클라라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ESA 추적망 가동 완료. 발사 후 1분 단위로 궤도 데이터 전송합니다. 새벽 1시. T-10분. 관제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엘리엇은 발사대를 응시했다. 32년간 수많은 로켓 발사를 봤지만 이번만큼 떨리는 적은 없었다. T-5분. 연료 충전 완료. 추진제 압력 정상. 발사 시퀀스 시작. 박진우는 연구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 누리호가 증명할 겁니다. T-60초. 관제실의 모든 화면이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T-30초. 엘리엇은 주먹을 쥐었다. T-19 8.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3, 2, 1점화. 새벽 1시 정각. 누리호의 1단 엔진에서 거대한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발사. 로켓이 천천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땅이 흔들렸다. 창문이 떨렸다. 엘리엇은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다. 누리호는 점점 가속하며 어둠 속을 뚫고 올라갔다. 1단 연소 정상. 비행 자세 정상. 고도 10km 통과. 박진우는 손을 모으고 화면을 바라봤다. 발사 후 2분. 1단 분리.
화면에서 1단 로켓이 떨어져 나갔다. 2단 점화 확인. 페어링 분리 준비. 엘리엇의 노트북에 ESA에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왔다. 고도 124km, 속도 2.8kms, 궤도 예측 정확도 99.2%. 완벽해. 발사 후 4분. 페어링 분리 성공. 관제실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 2단 연소 계속. 고도 250km 통과. 엘리엇은 ESA 데이터를 계속 확인했다. 궤도 정확도 99.5%. 믿을 수 없어. 발사 후 7분. 2단 분리. 3단 점화 확인. 목표 궤도 진입 시퀀스 시작. 박진우는 두 손을 꽉 쥐고 화면을 응시했다. 제발. 발사 후 10분. 3단 연소 종료. 위성 분리 시퀀스 시작. 위성 1호기 분리 확인. 2호기 분리. 3호기 분리. 하나씩 위성이 분리될 때마다 관제실에서 함성이 터졌다. 13호기까지 전부 분리 완료. 발사 후 15분. 관제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모두가 대형 스크린을 바라봤다. 최종 궤도 데이터가 화면에 떴다. 목표 궤도 700km, 실제 궤도 699.3km, 오차 0.7km. 박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ESA 확인은? 엘리엇은 노트북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클라라에게서 온 최종 데이터가 화면에 떠 있었다. ESA 독립 검증 결과. 궤도 정확도 99.87%. 위성 13기 전부 정상 궤도 진입 확인. 엘리엇은 박진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완벽합니다. 관제실이 폭발했다. 연구원들이 서로 얼싸안고 울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다. 박진우는 눈물을 닦으며 엘리엇에게 말했다. 감독관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엘리엇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아니, 당신들이 증명했습니다. 엘리엇은 관제실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새벽 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져 있었다. 그중 하나가 누리호였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클라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일본 보고서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곧 답장이 왔다. 알고 있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엘리엇은 발사대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더 이상 논쟁이 아니야. 그냥 사실이지. 같은 시각 서울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생중계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참모가 물었다. 대통령님, 국민께 메시지 발표하시겠습니까? 이재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짧게. 그는 펜을 들었다. 국민 모두의 꿈이 우주에 닿았습니다. 연구진 여러분, 국민이 자랑스러워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밤 10시. 고흥 숙소, 엘리엇의 방. 엘리엇은 노트북 앞에 앉아 나토 본부로 보낼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누리호 발사 성공, ESA 검증 결과, 일본 주장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그는 확신했다. 일본 보고서는 완전히 틀렸다고.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십니까? 프런트입니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엘리엇은 문을 열었다.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바닥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엘리엇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USB 하나와 손으로 쓴 쪽지가 들어있었다. 이걸 보시면 모든 걸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국적보다 진실이 먼저입니다. 엘리엇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첫 번째 파일이 열렸다. 제목은 H3 로켓 실패 내부 보고서였다. H3 실패 보고서? 엘리엇은 눈을 크게 떴다. 보고서 내용. 일본 H3 로켓은 2023년 발사에 실패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실패 원인을 전기 계통 이상이라고만 발표했다. 엘리엇이 본 내부 보고서에는 진짜 원인이 적혀 있었다. 2단 엔진 점화 시스템 설계 결함. 예상 복구 기간 최소 3년. 대회 발표는 축소. 은폐했구나. 엘리엇은 다음 파일을 열었다. 두 번째 파일. 제목은 한국우주기술견제전략회의록이었다. 이건 일본 외무성 내부 회의 기록이었다. 회의 주제는 한국 누리호 성공에 따른 대응 전략이었다. 엘리엇은 손이 떨렸다. 회의록을 읽는 엘리엇. 가와무라 신야 실장이 말했다. 한국이 3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 입지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아테 국장이 답했다. H3 실패 여론을 돌려야 합니다. 가와무라가 다시 말했다. 한국 기술을 국제적으로 문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엇은 계속 읽었다. JAXA 대표가 말했다. 누리호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자 가와무라가 대답했다. 문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토를 통해. 엘리엇은 숨이 막혔다. 만들어야 한다고? 회의록 다음 페이지. 일본의 전략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첫 번째 전략, 누리호를 대륙 간탄 도미사일 전용 가능 기술로 규정한다. 재진입 데이터가 없으니 추정치로 작성한다.
두 번째 전략, 아리랑 7호를 군사정찰 위성으로 규정한다. 해상도 기준은 한국에만 엄격하게 적용한다. 세 번째 전략,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외교 압박을 가한다. 미국 국방부 라인을 활용한다. 엘리엇은 의자에 깊이 기댔다. 의도적 조작이었어. 세 번째 파일, 나토에 제출한 보고서의 수정 과정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초안에는 누리호 재진입 데이터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수정본에는 재진입 각도 34도 7분 추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수정됐다. 추정이라는 단어가 확인으로 바뀌었다. 출처는 기밀이라고 적었다. 숫자를 만들어낸 거야. 엘리엇은 충격에 빠졌다. 마지막 파일. 발신자 신원이 적혀 있었다. 나카야마 유이치, JAXA 우주과학연구소 선임 엔지니어. 경력 18년.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말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정직해야 합니다. 국적보다 진실이 먼저입니다. 이 자료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엘리엇은 USB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엘리엇은 즉시 장 마르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긴급, 중대 증거 확보했어. 일본 보고서는 의도적 조작이야. 내부 고발 자료를 입수했어. 즉시 보고 준비. 곧 답장이 왔다. 뭐라고? 지금 새벽 2시야. 무슨 일이야? 엘리엇이 답했다. 일본이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거짓 보고서를 만들었어. 증거가 있어. 세상에 확실해? 100% 확실해. JAXA 내부 고발자야. 엘리엇은 노트북을 닫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32년간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동맹국이 다른 나라를 고의로 함정에 빠뜨리려 한 사건. 그리고 그 증거를 손에 쥔 순간 엘리엇은 USB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숨긴 진실은 결국 누군가의 양심에 의해 드러나는구나. 그는 노트북을 다시 켜고 나토 본부로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일본 제출 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한 중대 의문이었다. 내부 고발 자료를 확보했고 의도적 조작 정황을 포착했으며 즉각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엘리엇은 알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게 바뀔 것이라는 걸. 같은 시각, 도쿄 외무성. 가와무라 신야는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다. 나카야마가 사라졌습니다. 이틀 전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가와무라의 얼굴이 굳었다. 내부 고발인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와무라는 책상을 쳤다. 끝났어. 2025년 11월 30일 일요일 오전 9시 브뤼셀 나토 본부. 장마르크는 엘리엇이 보낸 긴급 보고서를 출력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거 진짜 폭탄이네. 그는 사무총장실로 보고서를 가져갔다. 30분 후 나토 본부는 발칵 뒤집혔다. 오후 2시 긴급 화상회의. 엘리엇은 한국에서 회의에 참석했다. 화면에는 나토 사무총장, 정책실장, 그리고 미국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보였다. 차관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크라우스 감독관, 보고서 내용이 사실입니까? 네. USB에 담긴 모든 자료를 검증했습니다. JAXA 내부 문서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본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엘리엇은 차분하게 말했다. 동맹국이라고 해서 거짓 보고서를 묵인할 수는 없습니다. 묵인이 아니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차관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동맹 관계에 금이 갑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가 흔들립니다. 엘리엇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럼 거짓말을 계속 유지하자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사무총장이 개입했다. 크라우스 감독관, 우리는 정치적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결정이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엘리엇은 화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럼 제가 진실을 숨기면 국제관계가 유지됩니까? 나토의 신뢰는 어떻게 됩니까? 정책실장이 끼어들었다. 일본과 조율할 시간을 주십시오. 조용히 처리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조용히 처리한다는 건 은폐를 의미합니까? 그게 아니라 엘리엇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진실만 보고합니다. 그게 제 임무입니다. 오후 5시 일본 대사관에서 긴급 연락. 엘리엇의 휴대폰이 울렸다. 가와무라 신야였다. 크라우스 감독관,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할 말이 있습니까? 그 USB 진위를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했습니다. 가와무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맥락을 모르고 보시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맥락이요? 회의록에 문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적혀 있던데요. 그건 엘리엇은 차갑게 말했다. 실장님, 데이터 조작을 어떤 맥락으로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가와무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감독관님, 이 일이 공개되면 양국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진실을 숨기는 게 더 큰 손해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밤 10시 엘리엇의 숙소. 장 마르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엘리엇, 유럽 각국에서도 압박 들어오고 있어. 일본 편을 들라는 건 아니지만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분위기야. 엘리엇은 답장을 보냈다.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게 결국 은폐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럼 나는 못해. 엘리엇, 내 경력이 위험해질 수 있어. 엘리엇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경력보다 중요한 게 양심이야. 엘리엇은 USB를 다시 꺼내 들었다. 나카야마가 남긴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국적보다 진실이 먼저입니다. 엘리엇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맞아. 진실이 먼저야. 그는 노트북을 켜고 나토 최종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일본 제출 보고서의 신뢰성 부정 및 한국 우주 프로그램 재평가였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다. 외부 압박은 점점 거세졌지만 엘리엇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2025년 12월 3일 화요일 밤 11시 브뤼셀 나토 본부 엘리엇의 사무실. 엘리엇은 혼자 남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최종 기자회견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화면에는 그가 작성한 발표문이 떠 있었다. 일본 제출 보고서 신뢰성 부정. 대한민국 A등급 정보신뢰국 지정. 일본 재검증 대상국 분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다. 책상 위 휴대폰이 울렸다. 나토 사무총장이었다. 크라우스 감독관, 아직 사무실에 계십니까? 네. 내일 아침 한 번 더 만납시다. 최종 결정 전에. 엘리엇은 한숨을 쉬었다. 또 설득하시려는 겁니까? 설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민하자는 겁니다. 전화가 끊겼다. 엘리엇은 의자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바라봤다. 지난 47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일본 보고서를 처음 본 날, 클라라와의 통화, 한국 방문, 누리호 발사 성공, 나카야마의 USB.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건가? 엘리엇은 처음으로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USB, ESA 분석 보고서, 한국의 투명 공개 자료, 일본의 회의록. 모든 증거가 그의 손안에 있었다. 하지만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미국은 압박했고 유럽은 망설였고 일본은 회유했다. 그리고 나토 내부조차 그를 고립시켰다. 혼자구나. 엘리엇은 작게 중얼거렸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브뤼셀의 겨울은 언제나 이렇게 고요하고 외로웠다. 엘리엇은 창가로 걸어가 눈 내리는 거리를 바라봤다. 멀리 시청 건물에 불빛이 보였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32년 경력이 무너질 수도 있다.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나토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그래도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 확신조차 흔들렸다. 엘리엇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열었다. 나로 우주센터 발사대, 관제실에서 환호하는 연구진들, 박진우 단장의 미소, 그리고 누리호가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저 사람들은 숨기지 않았어. 실패도 성공도 전부 보여줬어. 엘리엇은 사진을 응시하며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뭘 망설이고 있는 거야?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미국 국방부였다. 크라우스 감독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일본을 재검증 대상으로 분류하지 마십시오. 동맹에 금이 갑니다. 엘리엇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럼 거짓말을 유지하자는 겁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외교적 조율입니다. 엘리엇은 피식 웃었다. 외교적 조율이라는 이름의 거짓말이군요. 감독관님, 엘리엇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다시 발표문을 열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내가 이걸 발표하면 정말 끝이야. 모든 압박, 모든 회유, 모든 경고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엘리엇은 눈을 감았다. 깊은 어둠 속에서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동료도 상사도 동맹국도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오직 데이터만이 그의 편이었다. 데이터만으로 충분할까? 엘리엇은 책상 위에 낡은 노트를 집어들었다. 하일리히 박사가 32년 전 써준 문장. 다이 WAHRHEIT BRAUCHT KEINE ERLAUBNIS. 진실은 허락이 필요 없다. 엘리엇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었다. 진실은 허락이 필요 없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다. 사무실은 고요했다. 엘리엇은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47일간의 여정이 그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2025년 12월 4일 수요일 새벽 2시 엘리엇의 자택. 엘리엇은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 있었다. 불을 켜지 않았다. 그냥 어둠 속에서 생각하고 싶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보였다. 도시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는 손에 커피잔을 들고 있었지만 이미 식어버렸다. 왜 나만 이래야 하지? 엘리엇은 중얼거렸다. 32년간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 한 번도 데이터를 조작한 적 없었다. 한 번도 정치적 압박에 굴복한 적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 원칙이 그를 완전히 고립시켰다. 다들 편하게 타협하고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그는 소파에 깊이 몸을 기댔다. 휴대폰 화면을 켰다. 장마르크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엘리엇, 진심으로 걱정돼. 내가 옳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큰일이야.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엘리엇은 화면을 끄고 한숨을 쉬었다. 생각은 이미 100번 했어. 그는 일어나 책장으로 걸어갔다. 먼지 쌓인 사진 앨범 하나를 꺼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하일리히 박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다. 1993년 엘리엇이 나토에 입사한 첫날이었다. 하일리히 박사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사진 뒤에 박사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엘리엇, 자네는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그게 자네의 운명이네. 엘리엇은 사진을 만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일리히 지금 제가 뭘 해야 할까요?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모두가 저를 막고 있어요. 동맹국들도 상사들도 심지어 친구들까지. 엘리엇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그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한국에서 찍은 영상을 재생했다. 누리호가 발사되는 순간이었다. 거대한 불꽃과 함께 로켓이 하늘로 올라갔다. 관제실에서 환호가 터졌다. 연구원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다. 그리고 박진우 단장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우리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실패도 성공도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엘리엇은 영상을 멈췄다. 숨기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나도 숨기지 않을 거야. 엘리엇은 조용히 말했다. 진실을 숨기는 순간 나는 내가 아니니까.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USB를 집어들었다. 나카야마가 남긴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국적보다 진실이 먼저입니다. 엘리엇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진실이 먼저야. 경력보다도 동맹보다도 모든 것보다 진실이 먼저지. 엘리엇은 클라라에게 보낸 이메일을 다시 열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건 사람입니다. 그녀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울렸다. 그래.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 엘리엇은 ESA 분석 보고서를 펼쳤다. 재진입각도 없음. 페이로드 비율 불일치. 조작된 수치들. 데이터가 진실이야. 내가 따라야 할 건 데이터야. 엘리엇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문장이 떠올랐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야. 정의의 문제야.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나토에 들어온 이유가 뭐였지?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였잖아.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새벽의 어둠이 천천히 물러나고 있었다. 엘리엇은 창밖의 빛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어둠은 지나가는 거야. 빛은 결국 오는 거고. 그는 노트북을 열고 최종 발표문을 다시 불러왔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다. 진실은 허락이 필요 없다. 나토는 진실 위에 서 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다. 엘리엇은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장마르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나는 괜찮아.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거야. 곧 답장이 왔다. 알았어. 내가 옆에 있을게. 엘리엇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 그는 창밖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진실을 선택한다. 그게 나를 나답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니까. 새벽의 어둠은 완전히 걷혔다. 엘리엇의 마음속에도 빛이 들어왔다. 2025년 12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 나토 본부 기자회견장. 엘리엇은 회견장 뒤편 대기실에 서 있었다. 밖에서는 200여 명의 기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BBC, CNN, 로이터, AFP, NHK, 연합뉴스 전 세계 언론이 모였다. 장마르크가 다가왔다. 준비됐어? 응. 엘리엇, 이 발표가 끝나면 많은 게 바뀔 거야. 엘리엇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진실만 바뀌지 않으면 돼. 장마르크는 엘리엇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가 옆에 있을게. 고마워. 엘리엇은 준비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일본 보고서 원본, ESA 검증 데이터, 누리호 발사 결과, 그리고 USB 내용. 모든 증거가 완벽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스태프가 문을 열었다. 크라우스 감독관님, 입장 시간입니다.
엘리엇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복도를 지나며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하일리히 지켜봐 주세요. 제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회견장 문이 열렸다. 플래시가 터졌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다. 엘리엇은 연단으로 걸어 올라갔다. 마이크 앞에 섰다. 200명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47일 동안 답하지 않은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일본 보고서 첫 페이지가 떴다. 엘리엇은 레이저 포인터로 핵심 수치를 가리켰다. 일본은 한국 누리호의 재진입 각도가 34.7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하지만 ESA 독립 검증 결과 누리호 3단은 재진입한 적이 없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다. 일본은 페이로드 비율이 1.87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공개 자료는 1.34입니다. 출처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아리랑 7호를 군사정찰 위성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보면 프랑스, 미국, 독일의 상업 위성도 모두 군사 위성입니다. 이것은 이중잣대입니다. 회견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엘리엇은 마지막 화면을 띄웠다. 그리고 저희는 결정적 증거를 입수했습니다. USB 내용이 화면에 나타났다. 일본 외무성 내부 회의록입니다.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내용입니다. 회견장이 폭발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다. 엘리엇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나토 기술검증국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는 천천히 분명하게 말했다. 대한민국은 A등급 정보신뢰국으로 지정됩니다. 일본은 재검증 대상국으로 분류됩니다. 회견장이 다시 술렁였다. 엘리엇은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진실은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나토는 진실 위에 서 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엘리엇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연단에서 내려왔다. 장마르크가 그를 맞이했다. 해냈어. 엘리엇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해냈어. 12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나토 본부 기자회견장. 엘리엇은 다음 화면을 띄웠다. 대형 스크린에 일본이 제출한 3개의 경고문이 나란히 떠올랐다. 일본은 총 3개의 경고문을 제출했습니다. 첫째, 누리호는 대륙간탄 도미사일 전용 가능 기술. 둘째, 아리랑 7호는 군사정찰 위성. 셋째, 한국은 투명성이 결여됐다. 엘리엇은 잠시 멈췄다. 하지만 47일간의 검증 결과 이 3가지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첫 번째 화면. 누리호 궤도 데이터가 나타났다. 일본이 주장한 재진입 각도 34.7도. 이 수치는 ESA 데이터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리호 3단은 현재까지 700km 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ESA 로고와 함께 실시간 추적 데이터가 떴다. 유럽 우주국이 독립적으로 검증한 결과입니다.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다. 두 번째 화면. 누리호 4차 발사 영상이 재생됐다. 지난 11월 27일. 저는 한국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4차 발사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발사 장면이 흘러갔다. 로켓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위성 분리 순간. 궤도 정확도 99.87%. 위성 13기 전부 정상 분리. ESA 실시간 검증 완료. 엘리엇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 번째 화면. 아리랑 7호 비교표가 떴다. 일본은 아리랑 7호 해상도가 0.3m 이하이므로 군사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화면에 3개 주요 위성 목록이 나타났다. 하지만 프랑스 플레이아데스 네오는 0.3m, 미국 월드뷰는 0.31m, 독일 엠비셋은 0.25m입니다. 모두 상업위성입니다. 엘리엇은 단호하게 말했다. 일본은 한국에만 다른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다. 네 번째 화면. USB 내용이 공개됐다. 그리고 저희는 JAXA 내부 고발자로부터 결정적 증거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일본 외무성 회의록이 떴다. 한국 기술을 국제적으로 문제 삼을 필요가 있다. 문제를 만들어야 한다. 나토를 통해. 기자회견장이 폭발했다. 손이 일제히 올라갔다. 엘리엇은 계속 말했다. 일본은 H3 로켓 실패를 은폐했고 한국 성공을 견제하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 조작입니다. 다섯 번째 화면. 한국의 투명성 자료가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실패 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설계도 엔진 데이터, 내부 회의록까지. 나토 검증단에게 기밀시설 접근 권한까지 제공했습니다.
엘리엇은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것이 진짜 투명성입니다. 엘리엇은 마지막 화면을 띄웠다. 나토 기술검증국 최종 결론. 나토 기술검증국은 47일간의 검증 끝에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립니다. 그는 천천히 분명하게 읽었다. 첫째, 일본이 제출한 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A등급 정보신뢰국으로 공식 지정됩니다. 셋째, 일본은 재검증 대상국으로 분류되며 향후 제출하는 모든 보고서는 독립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회견장이 다시 술렁였다. 엘리엇은 마이크 앞에 섰다. 나토는 진실 위에 서 있습니다. 정치적 압박도, 동맹국의 요청도, 외교적 고려도 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진실은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같은 시각 서울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생중계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참모가 다가왔다. 대통령님, 성명 발표하시겠습니까? 이재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국민께 감사 인사를 전해야죠. 그는 펜을 들었다. 우리가 보여준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투명함으로 세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 박진우 단장은 연구진들과 함께 생중계를 보고 있었다. 나토의 최종 결론이 발표되자 연구실이 환호로 가득 찼다. 한 연구원이 울먹이며 말했다. 단장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박진우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진실이 이긴 거야. 도쿄 외무성. 가와무라 시냐는 텔레비전을 끄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끝났다. 그는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 중얼거렸다. 끝이구나. 브뤼셀 기자회견장. 엘리엇은 마지막 질문을 받았다. 감독관님, 동맹국을 재검증 대상으로 분류한 건 이례적입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엘리엇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진실을 선택한 걸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2025년 12월 5일 목요일 밤 11시 나토 본부 옥상. 엘리엇은 혼자 옥상에 올라 브뤼셀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8시간이 지났다. 전 세계 언론이 나토의 발표를 일제히 보도했다. BBC는 진실이 동맹을 이겼다고 했고 CNN은 한국의 투명성 승리라고 표현했다. 일본 NHK는 긴급 뉴스를 내보냈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엘리엇은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끝났구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일본 보고서의 첫 페이지였다. 47일 전 그가 처음 의문을 품었던 그 페이지. 빨간 형광펜으로 표시된 34.7라는 숫자가 여전히 선명했다. 엘리엇은 그 종이를 천천히 찢었다. 바람이 불어와 찢어진 조각들을 공중으로 날렸다. 종이 조각들은 브뤼셀의 불빛 속으로 흩어져 사라졌다. 이제 진짜 끝이야. 엘리엇은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브뤼셀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구름에 가려 있었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은 알고 있었다. 별은 언제나 거기 있다는 것을. 구름 너머에. 그는 한국 나로우주센터에서 보았던 밤하늘을 떠올렸다. 쏟아지는 별들. 그리고 그 별들 사이로 올라간 누리호. 한국은 숨기지 않았어. 실패도 성공도 전부 보여줬지. 엘리엇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래서 이긴 거야. 휴대폰이 울렸다. 클라라였다. 엘리엇, 뉴스 봤어. 정말 해냈구나. 우리가 함께 한 거야, 클라라.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했어. 엘리엇은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 그리고 진실을 따르는 사람들도 결국 이긴다는 것도. 피곤하겠다. 푹 쉬어. 고마워, 클라라. 전화가 끊겼다. 장 마르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엘리엇, 옥상에 있어? 올라가도 돼? 응, 화. 잠시 후 옥상 문이 열리며 장 마르크가 나타났다. 그는 엘리엇 옆에 섰다. 여기서 뭐해? 생각 좀. 무슨? 엘리엇은 하늘을 가리켰다. 별은 항상 거기 있어.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장 마르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도 그렇지. 항상 거기 있어. 우리가 찾으려 하지 않을 뿐이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야경을 바라봤다. 장 마르크가 물었다. 후회 안 해? 뭘? 이 모든 거. 압박받고 고립되고 경력 위험해지고. 엘리엇은 고개를 저었다. 단 한 번도. 왜? 엘리엇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진실을 선택한 걸 후회할 이유가 없으니까. 장 마르크는 엘리엇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랑스러워, 친구. 고마워. 이제 들어가자. 추워. 너 먼저 들어가. 나 좀 더 있다가 갈게. 장 마르크는 고개를 끄덕이고 옥상을 내려갔다. 엘리엇은 다시 혼자 남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열었다. 누리호 발사대, 환호하는 연구진들, 박진우 단장의 미소, 그리고 마지막 사진. 누리호가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엘리엇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인간이 진실에 가까워지기 위해 쌓아올린 기술과 용기. 그는 사진을 저장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브뤼셀의 밤하늘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다. 여전히 별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은 알고 있었다. 별은 거기 있다고. 언제나. 엘리엇은 작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숨기지 않은 나라가 결국 이긴다. 그는 천천히 옥상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내일은 또 다른 검증 업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새로운 보고서,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진실. 하지만 그의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허락이 필요 없다. 엘리엇은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는 오늘 옳은 일을 했다. 그리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브뤼셀, 2025년 12월 5일 밤. 47일간의 싸움이 끝났다. 진실이 이겼다. 그리고 한 사람의 양심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